2023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첫째 날 키노트 트랙 첫 번째 주제 발표,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요즘 장안의 화두죠. 생성형 AI 관련된 내용이고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백인숙 매니저님 모시고 AI와 업무 생산성 혁신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백인숙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글로벌 파트너 솔루션 그룹에서 모던워크, 시큐리티 그리고 AI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백인송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작년이었죠. 챗GPT-4가 나오면서 이제 바야흐로 이제 모든 산업 그리고 이제 그 오피스, 사무공간까지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올해는 더 이제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죠?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도 방금 이제 이런 비슷한 그 행사를 하고 왔고요. 지난 사실 저희가 3월에 이제 발표가 있었어요. 코파일럿이라는 이제 생성형 AI 제품이 발표가 됐고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대기업군 위주였다면은 이런 1월 이제 중순에 또 중소기업분들, 스타트업분들 대상으로 또 이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요 코파일럿 생성형 AI 챗GPT를 활용한 코파일럿이라는 요 서비스가 뭐 많은 분들이 솔직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네. 실질적으로 이거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되는 거야? 네. 라는 이런 물음표. 네네네. 고개를 가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다양한 사례들이 있죠. 지금 뭐 사용해봤던 사례들이 있는데 네네. 대체적으로 어떤 평가들을 내십니까? 뭐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아직 이제 초기 단계여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라고 하기엔 섣불리 말씀드리기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지난 3월에 발표 이후로 이제 얼리 어댑터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면서 미리 써보신 분들의 피드백을 미리 다 받아봤어요. 근데 대부분 뭐 80% 이상이 정말 일하는 업무 환경을 많이 도움을 준다라는 공통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정말 AI가 대세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물결에 이제 올라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혹자는 AI가 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AI를 잘 사용하시는 분이 이제는 안 사용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보시고 AI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회사의 비전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백인숙 매니저님이 준비한 주제 발표 듣고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문가분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로 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분들, 고객분들 대상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솔루션들을 잘 도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파트너분들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AI와 업무 생산성 혁신의 물결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3월에 런칭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제품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제품에 대한 코파일럿 제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좀 더 이제 거시적인 의미에서 모던 워크플레이스가 먼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모던 워크플레이스 그리고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라는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협회들 그리고 리서치 기관에서 이제 모던 워크플레이스 또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 여기 알고 보시는 다시피 뭐 DWG라는 실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딜로이트 그리고 가트너 같은 그 기관과 이런 리서치 기관들에서도 각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정의는 디지털 기술로 일하는 환경과 방식을 혁신해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되고 가장 중요한 생산성을 높이는 게 기본적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의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이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건은 직원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에서도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앱들과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조직의 문화, 프로세스, 성과제도 등의 조직 운영의 전반의 혁신을 해야 되는 게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왜 등장하게 됐는지에 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코비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넥스트 젠이라는 요즘 MZ라고 이제 많이 이제 해자가 많이 되잖아요. 세대 간의 이제 뭐 문화적인 갈등 또는 문화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워크플레이스가 도입이 됐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실행 단계에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도입이 됐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많이 가속화되긴 했어요. 실제로 리모트 업무 환경이나 아니면 뭐 재택근무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뭐 사실 코로나는 이미 뭐 종식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도입이 중단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닐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직의 MZ세대 간의 갈등이 해결이 됐다고 해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도입이 중단이 되느냐? 그것도 아닐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객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솔루션을 도입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도입을 해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 도입되는 게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이슈를 파악을 하시고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도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지금 숙제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고요. 도입을 하게 된 배경을 제가 세 가지를 예시를 드렸지만 실제로 좀 더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일하는 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변하게 됐던 그 전형적인 업무 환경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과거의 사례를 좀 본다면은 회사에 출근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놓여진 뭐 데스크탑이나 랩탑 한 대 정도였을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회사에서 당연히 지급을 했겠죠. 그리고 사무실에서만 저희는 업무를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오퍼레이션적인 작업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어진 단일 업무를 했다는 그런 환경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현대적인 업무 환경을 봤을 때는 우선 다중기기, 다중 플랫폼. 저만 봐도 지금 뭐 윈도우즈 관련된 랩탑이 있을 거고, 그리고 데스크탑도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만 봐도 다른 맥 관련된 iOS 앱들이 있을 거고, 그 OS가 있을 거고요. 뭐 안드로이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만 봐도 저는 한 5개 정도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주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는 사실 여기서 이제 제가 촬영하면서 일을 하겠지만 사실 저는 뭐 지방에 가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휴가지만 휴양지에 가서도 뭐 급하게 이제 이메일 처리도 하고요. 그런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뭐 다중 협업이 많이 증가가 됐죠. 뭐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밀가루 회사가 뭐 다양한 굿즈를 내는 것처럼 이제는 회사 안에서만 이제 독립돼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회사들과 다양한 그 기관들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원을 뽑는 데 많이 투자가 들어가니 아웃소싱을 통해서 외부 기관들과 외부 이제 소싱 기업들과 또 일하는 환경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업무 환경 때문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라는 이 하나의 그 환경이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이제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챙겨야 될 부분이 또 있겠죠. 이런 환경에서 우선은 직원들의 이제 경험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상황에서 생산성은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작업을 하고 외부 기관도 많이 일을 하다 보면은 자칫 데이터 같은 것들이 또 유출이 될 수도 있고 보안적인 이슈가 발생될 수 있으니 보안이 또 강화가 돼야 되겠고 그럼으로써 또 비용이 더 증가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TCO 절감이 또 필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의 핵심 요소입니다. 총 4가지 사항인데요. 직원들과 외부, 내부의 협업과 소통이 필요한 각종 툴들, 솔루션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모빌리티가 갖춰져야 되고 그거에 따른 이제 보안이 또 갖춰져야 될 부분이고 수많은 데이터들이 오고 가면서 쌓이면서 이 데이터들을 이제 기반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업무 솔루션 툴들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사항이 기본적으로 갖춰지고 내부 사용자와 외부 사용자들 소통이 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솔루션들을 다 통합한 부분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모던 워크플레이스 솔루션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로 이제 구성이 될 거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 4가지 핵심 요소가 다 여기 이제 녹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성 도구들, 우리 흔히 말하는 오피스 제품군들, 그리고 뭐 팀즈와 파워 BI 같은 그런 팀워크 활동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CRM이나 ERP 같은 전사적인 이제 모던 IT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 마지막으로 보안적인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졌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던 워크플레이스를 다 도입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무조건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의 요소에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환경에 따라서 도입을 하시는 솔루션들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코파일럿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월에 코파일럿 제품을 발표하고 나서 정말 많이 센세이션 했어요. 그때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적인 마케팅은 일절 하진 않았는데 각종 매체나 블로그에서 많이 회자가 됐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 많이 전파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사실 이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챗GPT가 그 화두를 열어줬고요. 그 또 백단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폭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 챗GPT의 성능을 또 한껏 끌어올리는데 또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이 이 지금의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오픈 AI의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챗GPT 그리고 코딩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달리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기본 서비스들은 현재 애저 오픈 AI 서비스라는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코파일럿은 이 챗GPT의 언어 모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요 크게 이제 이 세 가지 내에서 챗GPT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와서 코파일럿이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장표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 요 장표는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포트폴리오거든요. 비즈니스 솔루션들 관련된 부분. 근데 한 중간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있잖아요. 이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였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모든 비즈니스의 모든 솔루션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다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AI 솔루션 없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저희 비즈니스 모든 영역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용어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불과 이제 1월 달 전에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코파일럿이라는 용어는 이제 예전에는 빙챗이라 그러죠. 그 엣지 브라우저 상에서 쓸 수 있는 빙챗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브랜딩명으로 바뀌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쓸 수 있는 그 오피스 제품군들과 연동으로 쓸 수 있는 제품군들에 대해서는 코파일럿은 저희가 코파일럿 4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제품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사나 아니면은 다른 매체 또는 뭐 저기 그 구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는 코파일럿 4 M365 마이크로소프트 365 제품을 사용을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정확한 표현이신 거고요. 아시다시피 가격적으로는 지금 월에 30불에 저희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1월 16일부로 원래 그 전에는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겠지만 대기업 위주로의 이제 라이센스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 말은 300인 이상을 구매를 하실 때만 이 제품을 판매를 저희가 가능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전격적으로 이제 이 AI 보급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분들의 수요가 더더욱 많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잘 쓰실 수 있게 저희가 시트스 리밋을 이제는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카피도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코파일럿 제품은 기존의 오피스 제품, CS 클라우드 제품 위에서 이제 온탑으로 붙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라이센스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비즈니스 스탠다드 이상급을 쓰셔야지만 이 제품을 연동을 시켜서 쓰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장표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좀 큰 틀에서 어떻게 이 코파일럿 제품이 구동이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좀 복잡하지만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이 코파일럿이라는 제품은 크게 세 가지 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단에 보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스들이 있고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 엑셀과 같은 그런 저희가 쓰고 있는 앱들인 거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해서 이런 각각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앱들을 좀 더 이 AI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컨텍스트나 이런 프로세싱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또는 뭐 API를 연동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오픈 AI에서 가지고 온 그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혹자는 그 코파일럿 제품이 챗GPT와 오피스와 이제 연계가 됐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상단에 있는 앱들과 라지 랭귀지 모델만을 생각하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원하는 퍼포먼스는 안 나올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는 이제 자체 이제 인덱싱 및 프로세싱 모델이 들어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원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구조적인 아키텍처 설명입니다. 그래서 챗GPT와 코파일럿 다른 게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이제 이 장표 아키텍처 하나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챗GPT나 이제 코파일럿, 예전에 빙챗이라는 것들은 웹 기반의 데이터들을 활용했다는 거고요. 코파일럿 4 M365는 고객이 가지고 계신 DB들, 자료들을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게 확연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웹상의 데이터에 플러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이제 포함을 해서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게 이제 뭐 함축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라지 랭귀지 모델을 오픈AI의 이제 챗GPT 모델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AI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앱들이 통합이 돼서 이 M365라는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요. 하단에 보시는 이 네 가지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쓸 때 아무래도 보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파일럿에다가 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이나 뭐 내부 영업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미래에 대한 매출을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부 이제 그 기획 자료들을 활용해서 다음 해에 플랜을 짠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코파일럿을 많이 쓸 수 있을 건데 이게 혹시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까?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업 노하우들이나 뭐 기술적인 노하우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적인 부분,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프라이버시 그뿐만 아니라 리스폰시블 AI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그 보안적인 사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저희가 서포트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M365에 이제 테넌트 베이스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또는 비즈니스 프리미엄 이상급을 쓰시면은 보안 솔루션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테넌트 내에서 구동을 함으로써 보안적인 유출 사고나 그리고 혹시나 이 랭귀지 모델이 학습을 해서 뭐 외부로 유출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함축적인 내용인데, 이제는 일하는 방식이 이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세일즈도 하고 프리 컨설팅도 하면서 여러 고객분들을 만나보지만 사실 이 AI 제품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도입을 많이 고려도 하시는데, 되게 긍정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코파일럿은 한국어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부조종사거든요. 파일럿은 아니에요. 그 말은 사람이 메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품과 이 솔루션들은 어떻게 보면 나를 도와주는 제품인 거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사람은 더 많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다른 차원의 생산성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미처 몰랐던 그런 기능들이나 기술들을 학습을 해서 또 다른 특정 기술의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가 만능 해결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서 좀 더 나은 더 플러스적인 이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좀 단적으로 제가 AI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를 좀 표시한 건데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without AI랑 왼쪽에는 with AI 솔루션을 썼을 때의 차이인데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드래프트 퀄러티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를 만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문서를 만드는데 내가 코파일럿 써서 초안을 만들 수 있는 상황과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정말 제로부터 시작하는 단계는 시작부터 다를 거잖아요. 코파일럿 썼을 때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 대략 한 50%에서 한 60% 정도의 퀄리티를 만든 상태에서 일을 시작한다면은 없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구상하는 단계부터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 내에서 AI를 썼을 때는 시간도 많이 줄이지만 그 남는 시간으로 이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도식화한 거고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가면은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EAP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Early Adopter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본사에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18,000명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3월 발표 이후로 미리 런칭 전에 저희가 테스트를 좀 했습니다. 그때 일단 여러 고객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본 거는 70% 이상들은 대부분 생산성의 향상을 보여왔다는 거고요. 사실 이 생산성의 향상을 좀 측정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생산성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이 나오거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80% 넘는 이제 피드백들은 기존 대비 정말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많은 큰 피드백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셨던 77%는 이제는 코파일럿 없이는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업무에 정말 그 혁혁한 기여를 할 수 있는 툴로서 이제는 써보신 분들 자리를 매김하겠구나라는 피드백을 주신 부분인 거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분들이 쓰셨는지를 저희가 간단한 그런 영상과 함께 좀 제공을 지금 드리려고 제가 좀 캡처를 한 부분입니다. 우선은 뭐 코파일럿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모든 솔루션 부분에 다 탑재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뭐 아웃룩 같은 그런 솔루션에 많이 붙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간단한 예시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CS 이런 그런 행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연설문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워드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코파일럿을 불러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나 아니면 노하우들을 이용한 파일들이 누적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이 빙챗 예전에 이제 코파일럿 관련된 그 웹상의 데이터를 다 이제 그 통합을 해가지고 원하는 뭐 연설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안서를 만든다든지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제안서를 가지고 워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워딩 베이스의 글자 베이스의 이제 자료겠죠. 이걸 가지고 좀 더 비주얼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만들어진 초안 그 워드 파일을 가지고 불러들여서 지금 보시다시피 자연어로 이제 지금 단 영문이지만 이제 한글도 곧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내가 금방 만들어 놓은 워드 제안서를 부르고 와서 뭐 한 3장짜리 발표 자료를 만들어줘. 고객한테 설득할 수 있는 설득 제안서 비주얼 자료를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만든 자료를 가지고 이제 돌려보는 거죠. 코파일럿으로. 초안이 나오면은 이걸 다시 좀 더 전문적인 메시지로 만들어줘. 아니면 좀 더 그 이미지를 좀 더 포함을 시켜줘 같은 그런 각각 오퍼레이션 작업들을 자동으로 이제 해주게 됩니다. 저는 사실 엑셀에서 정말 파워풀한 기능을 좀 보일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아직 그 엑셀은 100% 완벽한 그 성능을 보여줄 단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워낙 이제 구조적인 함수들 부분과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일정 부분의 기능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말 파이썬과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포캐스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정말 100% 이제 성능을 발휘한 순간에서는 정말 뭐 회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매출을 트래킹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년치 세일즈 데이터가 있다고 보면은 예전 같으면은 이게 코파일럿이 없을 때는 내가 일일이 그 행과 열을 보면서 시트 수를 넘기면서 어느 시점에 가장 그 매출이 높았을까, 매출이 다운됐을까 이걸 봤을 건데 이제는 그냥 오른쪽 상단에 코파일럿에다가 어느 시점에 가장 매출이 높았어, 어느 시점에 가장 매출이 낮았어, 그리고 내년도 이 추세를 봤을 때 내년도 매출의 예상치는 얼마야? 이런 식으로 자연어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엑셀 부분에 있어서 정말 파워풀한 코파일럿 기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또 아웃룩입니다. 아웃룩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150개에서 한 200개 정도 평균 메일이 오거든요. 근데 이 메일을 정말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 상황이 사실 많거든요. 물론 다 챙겨야 되겠지만 이럴 때 이제 코파일럿이 또 정말 좋은 기능을 발현을 합니다. 코파일럿이 이제 서머리 기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문의 메일, 그리고 이 메일 히스토리가 많이 왔다 갔다 거렸을 때 누군가가 나를 여기 중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줘 그랬을 때 저는 과거의 히스토리를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코파일럿한테 과거의 내역들을 좀 서머리를 해줘.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콜투 액션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 코파일럿이 어느 정도의 답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물론 다 읽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제약된 상황에서는 빨리 캡처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될지는 이런 부분을 이제 축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회신도 작성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메일 이력들을 다 얘가 이해를 해가지고 어떤 단문에 내가 메시지를 만들면은 이 과거 이력들을 포함해가지고 정말 풀 센텐스로 만들어줘서 고객한테 회신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초안을 미리 만들었어요. 만든 것들을 얘가 리뷰를 해달라 그러면은 적당한 이제 어조에 맞게 또 이제 조정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문 기준이지만 조만간 한글이 나오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고객분들과 또는 파트너분들과 소통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영업분들이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일 것 같아요. 영업분들이 워낙 메일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고객 관리한 차원에서 예전 히스토리들을 다 이해하실 수 없는 상황에서 빨리 회신을 해야 되거나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이런 코파일럿 기능을 아웃룩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또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팀즈입니다. 팀즈는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데모는 단순히 그러니까 팀즈 미팅을 하고 나서 내가 미처 이 미팅을 참석 못했을 때 이 미팅에 대한 서머리를 해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액션이 뭐야 라는 내가 누가 나를 언급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이제는 자연어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는 지금 오늘 같은 지금 이런 녹화 방송 같은 경우도 사실 다른 미팅이 겹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미팅은 팀즈로 녹화를 이제 자동으로 되고 제가 이제 발표를 끝내고 추후에 이동하면서 녹화된 영상들을 이제 숏하게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액션들을 퀵하게 또 챙길 수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팀즈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팀즈는 챗봇 형태로 이제 코파일럿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뒷장에는 이제 데모에 대한 영상은 이제 넣지는 않았지만 사실 팀즈 챗에서 코파일럿이 정말 저는 기능을 발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과 이제 소통을 많이 하겠지만 코파일럿과의 소통을 자체적으로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엑셀 파일이든 아니면은 뭐 워드 파일이든 이걸 자체적으로 불러와서 원하는 답변을 만들거나 원하는 자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제가 정말 바쁜 상황에서 이 코파일럿 채팅으로 해서 이번 주 안에 내 매니저가 보낸 메일들을 한번 서머리를 해줘. 그리고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줘. 뭐 이런 것 같은 이런 프롬프트를 날리게 되면은 코파일럿이 이번 일주일간 있었던 그런 콜 투 액션 사항들에 대해서 특히 매니저면 중요하잖아요. 챙겨야 될 사항들을 이런 우선순위에 맞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즐겨 사용하는 기능은 분명히 누가 파일을 보낸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워드 파일인지 아니면 뭐 엑셀 파일인지 구분도 잘 안 된 경우도 있을 거고 이게 또 폴더에 어디 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날 거고 그리고 그 아웃룩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상에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보낸 최근 파일들을 한번 알려줘. 그러면 얘가 쫙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기억했던 이 파일이 있으면 바로 켜서 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는 파일을 정말 빨리 찾는다고 해서 한 2, 3분이 걸릴 거를 얘는 불과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사이에 바로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면서 당연히 시간이 많이 줄어들 거고요. 이런 챗봇 기능으로서 코파일럿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추후에 만약에 도입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배우시고 업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장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파일럿이라는 제품을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앱들과 그다음에 솔루션들에 다 연동해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이제 정리된 부분인 거고요. 뒷장에 보시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파일럿을 도입하기 앞서서 그러면은 뭘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제가 좀 오늘 간단히 정리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코파일럿을 도입하려면은 전문 파트너분들과 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가지고 계신 회사에서 가지고 계신 라이센스 종류가 어떤 건지 컨설팅을 받으시고 거기에 적합한 라이센스에 맞게 코파일럿 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당장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우선 코파일럿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 상에 오른쪽 상단에 가보시면은 요만한 그 코파일럿 그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은 코파일럿 기능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챗GPT 기능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코파일럿에 대한 프롬프트를 익숙해지시고 추후에 그 코파일럿 4, 36, M36으로 도입을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웹데이터 기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DB 기반의 아웃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파일럿을 도입을 하시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코파일럿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제품들의 DB들은 클라우드상에 운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애저 클라우드상에 돌아가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고객분들은 당장 코파일럿 도입을 안 하셔도 도입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최소한 2, 3개월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또는 쉐어포인터 같은 클라우드상에 DB들을 다 올려놓으셔야 돼요.
올려놓으시고 그게 이제 코파일럿 도입을 하시면은 그때부터 바로 즉각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DB들은 내 PC상에 저장이 되면은 이 코파일럿 쪽으로 이제 그 LLM 같은 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익스체인지 온라인이나 아니면 쉐어포인트 같은 모든 이제 이메일 커뮤니케이션들 그리고 엑셀 파일, 파워포인트, 워드 파일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에 클라우드상에 다 올라가야지만 쓰실 수 있다는 거, 이게 필수 준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라이센스를 미리 도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리고 도입에 앞서서 만약에 이제 실제 어떤 요구 사항이 있는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렇게 코파일럿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필수 구성 요소가 있는지는 뭐 문서상으로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전문 파트너 분들께 문의를 주시면은 친절히 상담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두 가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 자료는 사실 예전 자료예요. 되게 예전 자료인데 1988년도에 미국에서 수업 시간에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계산기를 도입을 하자라는 그게 이제 정책이 발표되면서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거 하면 애들 바보 된다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전역에는 심지어 유럽에서 그리고 싱가포르나 같은 아시아 선진 국가에서는 수업 시간에 계산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주 그냥 일반화되었죠. 근데 이제 2023년, 지금 2024년이죠. 혹자는 이제 AI 제품이 AI 솔루션들이 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닌가 라면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이게 너무 이르다라는 분들 계시고 아직은 도입을 할 단계는 아니야 많이 우려를 하십니다. 근데 이 계산기처럼 어느 순간은 이제 되게 보편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이 AI 솔루션이 당신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AI 솔루션들이나 툴들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이제는 도래할 거라는 게 제가 시장에서 바라본 그런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반감을 가지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회사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잘 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백인숙 매니저님 주제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확 와닿습니다. 네, AI가 이제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런 싸움이다. 어쨌든 말씀해 주셨던 AI 코파일럿을 이제 활용해야 될 이유가 솔직히 명확하다라고 저는 이제 느꼈고요. 네. 예. 어쨌든 지금 국내 이제 대기업부터 해서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까지 어쨌든 이 생성형 AI에 관련된 그 앞으로 나오는 서비스들 그리고 그 MSM 코파일럿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또 이제 바쁘신 것도 이제 그 기업들의 요청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기업들에서 이제 가서 만나 뵈면은 어떤 니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지만 가보면은 솔직히 이제 그 약간은 그 뜬구름 잡는 형식의 AI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과대 이제 포장되어 있는 부분들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한데 다니시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듣는 말씀들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 다양한 고객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 워낙 수요가 이제 시장에서는 있고 수요도 있지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분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이게 만능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고 이미 알아보신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코파일럿이잖아요. 부조종사거든요. 도와주는 입장에서 생각하시면은 이게 정말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이고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면 아마 도입하시면 큰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은 미리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제품이 어떤 목적으로 쓰실 건지. 왜냐하면은 영업이 많은 회사인지 아니면 마케팅 에이전시 같이 마케팅 에이전시의 본연의 역할을 하시는 회사가 많은지 그런 고객의 환경에 따라서 이 제품은 어떻게 쓸지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이제는 잘 쓰시는 분들이 챗GPT만 생각해도 요즘 엄청 많은 강좌가 많잖아요. 챗GPT를 잘 쓰시는 분과 안 쓰시는 분들이 확연한 차이가 이제는 속도전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나도 다른 경쟁사보다는 뒤처지기 전에 먼저 도입을 해서 빨리 써보자라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1월 16일 날 저희가 이제 그 시트 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구매 문의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만큼 제가 많이 불려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제품은 전문적으로 도입을 해줄 수 있는 파트너분들도 또 잘 만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리 좀 많이 알아보시고 이걸 또 잘 이제 도입을 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분들을 만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경쟁 어쨌든 뭐 각 그 버티컬별로 경쟁 업체들 경쟁 구도인 네. 관계들이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챗 GPT 뭐 AI를 도입하고 안 하고의 경쟁 관계, 경쟁 우위적인 요소도 상당할 거라고 이제 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에 이제 이게 얼마나 퍼포먼스가 뛰어나라고 이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단적으로 이제 어떤 뭐 에이전시에 마케팅 에이전시예요. 그러면은 A라는 회사는 코파일럿 도입을 해서 어떤 기획서나 아니면은 뭐 이제 PR 자료들을 초안을 빨리 만들어서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입을 안 한 B사는 이 초안을 만드는데 직원들이 몰려가지고 그 시간을 다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 단적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다 보면은 당연히 퍼포먼스적으로 부분이나 일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영역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백인송 매니저님과 함께 AI와 업무 생산성 혁신의 물결이라는 주제 발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